비아그라보다 더 효과적인 사이클 자세와 고정로라 훈련법. 중년의 건강 자전거 자세에서 답을 찾다. 자전거가 하체 근력 향상에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잘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많은 전제 조건이 따른다. 즉 어떤 자세인가다? 다시 말하면 좋지 않은 자세, 관절에 무리를 주는 자세, 근육을 혹사시키는 자세 등이 바로 그것이다. 명확히 말하면 어떤 자세를 하는가에 따라 라이더에게 미치는 영향은 천차만별이라는 사실이다. 일반적인 자세로 라이딩을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누구나가 다 원하는 그런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는 자세가 있다는 것이다. 어쩌면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자전거 자세를 논한다는 것은 보통 라이더들에게는 무리일 수 있다. 엄청나게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며 수많은 시행착오, 라이더 본인의 경험이 뒷받침되어야만 알 수 있는 무엇인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어나가려 한다. 초창기 경륜 선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그때의 나의 자세를 본다면 마치 금방이라도 안장코에 엉덩이가 걸려 넘어질 듯한 자세였다. 엄청나게 높게 안장 세팅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선수 입문 초창기 어느 누구도 나에게 세팅법을 알려주지 않았다. 그냥 처음 세팅된 그대로 타면서 내 몸을 자전거에 맞춰야 하는 줄로만 알았다. 그래서였을까? 훈련을 열심히 하고 나면 어김없이 안장통이 발생했다. 그 영향은 소변을 못 볼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의뢰 선수들이 다 그런 줄 알았다. 그래서 초창기 선수 시절 나의 일상은 오전 훈련, 오후 병원에서 물리치료받는 시기였다. 그만큼 몸에 무리가 많이 가는 자세였던 것이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전거 자세에 해답이 있다는 것을 말이다. 실제로 병원보다 세팅의 변화를 통해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피팅이 만병통치약이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선수 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의 세팅 수정을 통해 퍼포먼스는 물론 안장통을 없애는데 어느 정도 일가견을 가지게 되었다. 다른 선수들이 볼 때는 전혀 이해되지 못할 세팅으로 타기도 했다. 하지만 나의 확신은 변함이 없었다. 똑같은 560 사이즈 프레임을 타면서 어떤 세팅은 안장 스템을 최대한 뽑고 안장 전후 위치를 최대한 앞으로 타기도 했고 어떤 때는 안장을 거의 끝까지 아래로 내려서 안장을 제일 뒤에 위치시키기도 했다. 또한 안장코를 완전히 들어 마치 비행기가 이륙할 때의 사선을 그리기도 했고 반대로 땅에 처박힐 정도의 안장코 내림도 있었다. 그렇게 반복된 세팅 변화를 계속하면서 결국에는 최종 자세에 정착했고 그 자세로 경륜 선수로 활동했던 중후반기 선수 생활을 효율적인 훈련으로 높은 성과를 내면서 마무리했다. 하지만 다른 선수들이 볼 때의 나의 자세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어쩌면 나에게만 맞는 그런 자세였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다. 감히 다른 사람들은 결코 접근할 수 없는 자세였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필자는 거기에서 유레카를 외치게 되었다. 남들이 안 해본 세팅을 난 해봤고 거기에서 또 다른 뭔가를 찾았다는 것이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본 것이다. 마치 신대륙을 발견했던 콜럼버스의 심정과도 같았다. 이제는 조금 정리해보겠다. 먼저 중년의 건강 정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자전거 자세가 과연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접근했던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다. 당연히 자전거를 타면 하체가 좋아지고 정력이 세진다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필자는 일반적인 얘기를 넘어서서보다 더 효과적인 자전거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먼저 하나씩 살펴보자. 첫째, 하체에 힘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큰 근육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한다. 둔근 강화. 둘째, 하체 전체를 잡아주는 근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 신체의 중심부 강화. 셋째, 하체 근력을 골고루 발달시켜야 한다. 밟는 근육뿐 아니라 당기는 근육도. 넷째, 포인트가 되는 근육의 집중적인 부하가 필요하다. 서해부 근육, 복근. 다섯째, 배꼽 아래의 근육에 온 힘이 집중되는 페달링이 되어야 한다. 여섯째, 신체의 중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근력 향상에 집중해야 한다. 일곱째,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보다 효율적인 훈련이 되어야 한다. 안정된 자세. 위에서 말한 7가지 훈련에 도움이 되는 자전거 자세는 과연 어떤 자세일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지금부터 제시해보겠다. 흔히 자전거는 밟는 페달링을 할 때 큰 힘을 쓸 수 있다고 한다. 물론 맞다. 특히 일반 신발을 신고 자전거를 탈 때는 당연히 밟는 근육이 주동근이 되는 건 당연하다. 그리고 실제 자전거를 탈 때도 대부분의 라이더는 밟을 때 큰 힘을 쓰고 있다. 그런데 클릿슈즈를 신고 라이딩을 한다는 가정하에 말해보겠다. 클릿슈즈를 신었다면 당연히 일반 신발을 신었을 때보다 당기는 쪽에 더 많은 힘을 쓰는 건 안다. 하지만 그 힘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하다. 그 힘이 미미하다면 아직까지도 밟는 페달링에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인간의 신체 구조에서 큰 힘을 쓰는 근육은 엉덩이 쪽에 큰 근육들이다. 역도 선수들이 큰 힘을 쓸 때를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 그래서 페달링도 그래야 하는 것이다. 골반 페달링이 해결책이 된다. 골반 페달링이 되기 위해서는 승차 자세가 앞쪽에 위치하거나 안장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무게중심이 불안해 무릎에 과도한 부하가 가게 된다. 그러면 어떤 페달링이 되어야 할까? 당연히 안장이 뒤에 위치해야 골반 페달링이 가능하다. 또한 승차 자세에서 무게중심이 골반에 위치해야만 안정적인 상태에서 골반 주위의 큰 근육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당기는 근육의 사용도 안장이 뒤에 위치해야만 가능해진다. 여기서 중요한 팁은 상체 자세다. 상체가 들려있으면 페달링은 엉망이 된다. 당연히 상체는 일반 자세보다 더 숙여져야 골반에 텐션이 생겨 더 큰 힘을 페달에 전달시킬 수 있다. 쉽게 말하면 골반이 축이 되어 핸들바와 페달에 힘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체는 더 많이 숙여지되 안장 포지션은 뒤에 위치시켜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안장이 너무 높아도 안 된다. 안장이 뒤에 위치했다는 것 자체가 안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는 안장이 낮아 보이는 자세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무릎 관절 각도를 재어보면 적정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전체적인 자세다. 본격적으로 중년의 건강의 핵심 팁을 말해보면 크게 3가지다. 먼저 둔근의 발달이다. 엉덩이 근육이 자리를 잡고 있을 때 낭심의 지속적인 힘 유지가 가능하다. 둔근은 자전거를 탈 때 서서히 발달한다고 볼 수 있지만 필자의 경험상 무부하 고정로라에서 짧은 인터벌을 할 때 그 부위의 긴장과 성장을 느낄 수 있다. 보다 직접적이고 확실한 근육에 집중할 수 있어 무부하 고정로라 훈련을 적극 추천한다. 다음은 허벅지 근육 중 햄스트링 근육의 사용이 중요하다. 허벅지 뒤쪽 근육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기는 페달링에 집중해야 한다. 당기는 근육을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다. 하나는 외발 페달링이다. 외발로 페달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당기는 페달링이 되어야만 한다. 또 다른 하나는 무부하 고정로라 훈련이다. 필자가 적극 추천하는 훈련법이다. 처음 무부하 고정로라 훈련을 하게 되면 허공에서 페달링하는 느낌일 것이다. 이게 무슨 훈련이 되냐라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일정 기간 훈련을 하다 보면 당기는 페달링의 근육이 사용된다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다. 특히 짧은 30초 인터벌을 해보면 확연한 근육의 사용 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은 무릎을 모으는 페달링이다. 흔히 무릎이 벌어지는 페달링의 반대라고 보면 좋겠다. 페달링 시 무릎이 프레임에 스치듯이 이루어지는 페달링을 말한다. 무릎이 모여야 배꼽 아래 근육과 허벅지를 모으는 근육 서해부 근육의 긴장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서해부의 발달은 페달링의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근육이기에 그 효과는 매우 높다. 또한 서해부 발달이 중년 남성의 정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근육이라고도 볼 수 있다. 정리하면 이렇다. 중년의 건강과 자존심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골반 페달링을 통해 둔근, 햄스트링 근육, 서해부 근육에 강화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고정로라 무브와 30초 인터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루 30분만 투자하면 얼마든지 별다른 힘 안 들이고 집에서 TV 보면서 훈련할 수 있다. 특히 중년의 경우 운동할 시간은 없는데 체력은 약해지고 특히 하체가 부실해져서 몸의 균형이 깨지는 현상은 만병의 근원이 된다. 하지만 이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어떤 승차 자세로 훈련을 하는가이며 그 노하우는 PKJ 자전거 피팅 연구소 박광진 박사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PS 더 효과적으로 훈련의 효과를 가져오고자 한다면 웨이트 트레이닝 후 근전한 훈련으로 고정로라 무브화 훈련을 병행하는 것이다. 선수 시절 이런 훈련 방식을 통해 웨이트 트레이닝만으로 사이클 훈련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 고정로라 무브화 인터벌 훈련 중.